조직메이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종목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자, 에코프로 BM은 2차전지 대장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장 시작과 동시에 100억 원의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 기관과 외국인은 모두 매도 우위에 대응을 좀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시를 좀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트의 모양은 이렇게 상승 곡선에서 약간 꺾인 듯한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BM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2차전지의 대장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작년 이제 코로나 발발 시 5만원대 주가가 10배로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상승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수주 물량의 급격한 증가이죠. 특히 SK이노베이션 이 그룹과 10조 원 정도의 수주는 굉장히 큰 물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주 물량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주가도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 에코프로 BM의 이제 실적의 흐름, 현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년과 내후년의 흐름을 점검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조 4천억 그리고 그 다음 3조 8천억 이렇게 매출액이 오르고 영업이익도 2,200억, 3,600억 이렇게 오르고 있죠.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3,600억의 영업이익을 고려할 때의 적정 시총은 얼마일까요? 맥시멈은 7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시가총액은 11조입니다. 이 11조의 시가총액은 2025년도에 실적을 선반영한 것입니다. 2025년도에 실적을 선반영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평가 논란에서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해요. 자, 현재 시총이 11조 2천억인데 이 정도의 시총을 고려한다면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나와야 되겠습니까? 영업이익은 아무리 못해도 10배 수준으로 우리가 본다 그러면 영업이익은 1조 정도가 1조 정도 또는 20배를 친다 해도 5천억 이상은 되어야 적정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5천억 이상이 되는 시점은 2025년 정도가 될 겁니다. 2025년도 2023년도는 3년도 영업이익은 3,600억으로 추정하고 있죠.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영업이익 5천억 이상 되어야 시총이 11조예요. 주가는 선반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주 물량의 증가의 흐름에 따라서 시총도 변화를 할 것인데, 현재 시총에서 더 크게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럽다. 어떻게 보면은 시총 기준으로 보면 10조에서 15조, 좀 러프하게 본다 그러면 10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아닐까 판단합니다. 이 수주 물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15조 정도를 본다 그러면 영업이익은 7천억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추정으로 잡았던 2025년도에 추정 영업이 5천억 정도로 봤는데, 이것이 2025년도에 7천억 이상이 된다, 수주 물량이 더 늘어난다 라고 했을 때는 시총이 15조를 가도 무방한 그런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년 전에 5만원대 주가가 10배로 상승했다는 부분이에요. 자,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이제 특히나 수급 측면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꾸준히 사고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매도 대응을 하고 있음을 유념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주가 지수가 많이 오르는 상황 하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했죠. 그리고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이전에 주가가 일봉상에서 기준선 지지를 받고 올라왔던 흐름이 있고,
현재도 이제 21선을 깨서 또 기준선을 향해 가는 그런 그림인데, 과연 같은 패턴이 나올 것인지, 앞서서 기준선에서 지지받았는데 또 다시 기준선에서 지지받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확신을 못합니다. 늘 주식은 같은 패턴의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음 기준선은 깰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깨고 61선을 테스트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61선을 테스트하는 흐름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감안을 해야 되고요. 주봉에서 보게 되면 주봉은 기준선과 20주선이 멀죠. 기준선만이 이제 전환선에 자리했습니다. 이 전환선은 9개 캔들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9개월의 평균 자리가 있죠. 바로 그 자리의 지지력을 테스트해야 되죠. 기술적 분석으로 하면 일봉상에서 21선을 깨고 기준선을 향해 가는 그림입니다. 근데 앞에서 보여줬던 지난 10월에 지지가 되었던 기준선이 다시 지지가 될까 하는 데는 좀 조심스러운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 주봉에서는 이제 전환선을 향해 가는 그림이죠. 기준선은 26개 캔들의 평균, 그리고 전환선은 9개 캔들의 평균입니다. 전환선을 향해 가는 그림. 근데 전환선은 9개, 9개월의 평균인데 평균 자리가 지지가 될까? 이 두 가지를 다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지가 된다 그러면 또다시 상승을 바라볼 수 있지만, 지금 오늘은 특히나 2차전지에 좀 매도 물량이 좀 쏟아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공매도를 봤을 때 공매도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50만원대부터 55만원대, 50만원부터 55만원대에 공매도가 집중되고 있었다는 것,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되죠. 50에서 55만원 사이 공매도 물량이 많다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상황입니다. 조심스럽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앞에서 지지가 되었던 기준선이 다시 지지가 될까, 그 부분을 우리가 유념하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지가 되었을 때 상승은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 자, 월봉상에서는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추세를 본다 그러면 추세는 이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추세를 벗어나는 흐름이 나와야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합니다. 추세를 벗어나는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대응이 쉽지 않아요.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고점에 물리셨다면 신중한 판단으로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대응법, 그리고 목표가를 알고 간다 그러면 조금 더 대응이 편해질 수가 있죠. 잔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목표가를 중장기 목표가를 알고 간다면, 반대로요, 중장기 목표가를 알고 간다면 잔파도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응법과 목표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부담없이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대응법과 목표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